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기존의 전쟁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인기, 드론의 역할이 부상한 것이지요. 이 모습의 전쟁 양상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전조를 보였습니다. 마치 1차 대전의 참호 전 양상을 미리 보여준 러일 전쟁의 203 고지전처럼요.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전차무용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드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기는 단지 날아다니는 드론만 있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조종체계와 이착륙시설 통신체계들을 아울러 무인항공기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솔직히 무인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들 보면 드론과 무인기를 구분하려는데 그게 그겁니다. 드론이 무인기를 뜻하는 거니까요. 큰 건 무인기, 작은 건 드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그냥 헛짓거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무인기들도 아직은 사람이 사용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이런 체계를 사용하는데 무인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종, 정비, 통신, 행정 등등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드론이 전차를 파괴하는 영상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올렸던 제병협동 영상을 보셨다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쟁은 혼자 못합니다. 전차는 보병의 지원을 받아야 안전하고 보병은 전차와 기동하기 위해 기계화되었고 이런 기동부대의 신속한 진격을 위해 포병이 화력 지원하고 공병이 기동로 개척 등을 실시하겠지요. 근데 드론 영상에서 이런 제병협동이 되는 걸 보신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전차는 적 항공기의 표적입니다. 그렇기에 방공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은 상호항공거부라는 희대의 대환장 파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측의 방공망이 너무 강해 항공기가 적지역에서 함부로 작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항공기들을 노리는 건 장거리 방공망입니다. 드론처럼 적어도 저피탐, 저속 표적을 노리려고 만든 것들이 아니라요. 그래서 요즘 다시 끄집어내진 개념이 쇼라드라는 단거리 방공입니다. 우리나라의 비호가 이런 개념의 체계인데 엄밀히 말하면 구시대 개념의 장비를 예산 문제로 너무 늦게 만들었지만 갑자기 저런 위협이 대두돼서 얻어걸린 케이스입니다. 레이더보다는 광학탐지가 오히려 이점인 위협들이니까요. 전차들이 이런 단거리 방공 자산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 봅니다. 솔직히 이런 기관포 기반 단거리 방공망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취를 감춰버렸거든요. 전차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살아남기 위해 사방을 철망으로 두른 급조품들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아주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었은 저런 급조도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근시일에 나올 차기 전차들을 보면 경량 기관포울 포탑에 탑재 능동 방어 체계와 연동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포의 근접신 관사격으로도 저런 저속 표적들은 충분히 대응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전차에 제밍장치를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까 드론은 UAS라고 했던데 드론과 조종체계 간의 통신을 차단해버리면 무력화되거든요. 전차는 전선에 충격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체계입니다. 그 자체적인 기동력과 화력을 이용해서 충격을 주고 적의 공격은 방어력으로 흡수하지요. 어차피 전차라는 게 만능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지요. 예전에도 전차무용론은 있었습니다. 냉전기 핵, 미사일 만능주의가 팽배하던 시절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의 전차부대가 보병들에게 순식간에 전멸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전차는 앞으로 쓸모가 없겠구나 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전차 잘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고요. 이때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새로운 위협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새로운 게 등장했다고 저게 게임 체인저다 우와. 저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령부 만들자 우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전쟁의 기본을 무시하고 왜 그런지 원인을 보지 않고 그저 결과만 보고 따라하려는 거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면 해결하고 대응할 방법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그저 결과만 보고 원인을 보려 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건 그걸 알려는 겁니다. 그저 학력만 높다고 자랑하려는 빈 깡통이 되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런 방식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고 그런 선동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행하는 거니까요. 선정과 선동은 다른 겁니다. 하도 저런 말들이 돌아다녀서 답답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미래에 있을 거니까요. 그럼 다들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